자, 3번 방향과 위치를 나타내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이라는 것은 영어로 anterior라고 합니다.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앞쪽은 배 쪽에 해당합니다.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이렇게 보면요. 자, 이쪽이 앞쪽이 되겠죠. 앞쪽은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배 쪽을 의미합니다. 배 쪽을 영어로 벤트랄이라고 합니다. 벤트랄. 배 쪽은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앞쪽이기 때문에 엔테리어라고 하고요.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뒤쪽을 우리는 등 쪽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뒤쪽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뒤쪽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포스테리어라고 합니다. 뒤쪽은 당연히 등 쪽이 되겠죠. 등 쪽을 우리는 도잘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외우실 때는요. 등이 디귿이죠. 도잘 할 때 디귿이죠. 그래서 등과 도잘은 디귿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벤트랄, 배 쪽은 벤트랄이죠. 배 쪽은 벤트랄, 비읍이죠. 그래서 벤트랄은 배 쪽, 도잘은 등 쪽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위쪽을 수페리어라고 합니다. 아래쪽을 우리는 인페리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위쪽을 우리는 수페리어라고 하죠. 자, 아래쪽을 우리는 인페리어라고 합니다.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위쪽은 머리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머리 쪽이라고도 하고요. 머리 쪽을 우리는 크라니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아래쪽은 자, 이렇게 꼬리뼈 쪽에 있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쪽을 꼬리 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카우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머리 쪽과 꼬리 쪽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안쪽이 있는데요. 이 안쪽은 정중시상면이라는 것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대칭되게 나누는 면을 뜻하죠. 그래서 자, 대칭되게 이렇게 나누는 면을 정중시상면이라고 했습니다. 정중시상면에서 가까운 쪽을 우리는 안쪽이라고 부릅니다. 자, 안쪽을 영어로 메디알이라고 합니다. 정중시상면에서 먼 쪽을 우리는 가쪽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라테랄이라고 합니다. 팔에는 노뼈와 좌뼈가 이렇게 있죠. 자, 손목뼈가 이렇게 있고 손허리뼈가 이렇게 있고요. 손가락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중시상면에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 정중시상면에서 가까운 쪽을 우리는 안쪽이라고 불렀죠. 아래팔에는 가쪽에 이제 노뼈가 이렇게 있고요. 안쪽에는 좌뼈가 있습니다. 정중시상면에서 아래팔에서 안쪽에 가까운 쪽은 좌뼈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좌뼈는 정중시상면에 가깝기 때문에 메디알이라고 합니다. 안쪽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팔에서 정중시상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뼈가 노뼈죠. 노뼈는 가쪽에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뼈에서 라테랄이라고 하고요. 가쪽이라고 합니다. 몸쪽은 몸통에 가까운 부위를 뜻한데요. 프록시말이라고 합니다. 자, 몸통에서 먼 부위를 먼 쪽이라고 하는데요. 디스탈이라고 합니다. 자, 몸통이라는 것은 자, 머리뼈에서 척추뼈까지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몸통이라고 하죠. 몸통. 자, 이 몸통에서 가까운 부위를 우리는 프록시말이라고 하는데요. 자, 몸통에서 가까운 쪽.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몸쪽이라고 하고요. 프록시말이라고 합니다. 자, 몸통에서 멀리 떨어진 부위.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먼 쪽이라고 부르죠.
자,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 손가락, 손허리뼈까지 한번 그려볼까요? 손가락뼈에는 몸통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몸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디스탈 또는 먼 쪽이라고 하고요. 몸통에서 가까이 붙어 있는 부분을 몸쪽이라고 하고 프록시말이라고 합니다. 자, 인체의 방향과 위치 용어를 한번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는 대칭되는 면을 정중 시상면이라고 불렀죠. 정중 시상면에 가까이 있는 면을 우리는 안쪽이라고 불렀죠. 메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가까이 있는 쪽을 메디알. 정중 시상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가쪽, 라터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메디알과 라터랄은 정중 시상면에서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에 따라서 메디알, 라터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몸통에서 가까이 있는 쪽, 자, 몸통에서 가까이 있는 쪽을 몸쪽이라고 했죠. 몸통 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프록시말이라고 합니다. 몸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쪽, 이거를 먼 쪽이라고 하고 디스탈이라고 합니다. 다리도 마찬가지로 몸통에서 가까이 있는 쪽을 프록시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디스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이제 위쪽을 수페리어라고 했죠. 자,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위쪽은 머리 쪽이기 때문에 크라니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아래쪽은 인페리어라고 했죠. 자, 아래쪽은 꼬리뼈 쪽에 있기 때문에 꼬리 쪽, 카우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쪽을 엔테리어라고 했죠. 앞쪽에는 이렇게 배 쪽이 있기 때문에 벤트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 이렇게 비슷하죠. 뒤쪽을 포스테리어라고 합니다. 뒤쪽을 등 쪽 있죠. 그래서 등 쪽에서 도잘이라고 합니다. 디귿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4번 돌출구조와 함몰구조를 나타내는 용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뼈에는 이렇게 돌출구조와 함몰구조가 있습니다. 돌출되어 있는 구조를 우리는 돌출구조라고 하고요. 온폭 들어가 있는 부분을 함몰구조라고 합니다. 자, 뼈에는 이렇게 돌출구조에 주로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함몰구조에도 근육이나 또 힘줄, 혈관, 신경들이 이렇게 지나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뼈의 돌출 구조에는 첫 번째 돌기가 있습니다. 자, 이 돌기를 우리는 뼈에서 뚜렷하게 튀어나온 구조를 돌기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돌기를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깨뼈에 보면 부리돌기가 있습니다. 부리돌기. 자, 여기에서도 돌기가 들어가는데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부리돌기를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처럼 프로세스는 돌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보면 넙다리뼈에도 돌기가 있는데 이 돌기는 영어 이름이 트로칸타라고 합니다. 트로칸타도 돌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기라는 이름이 프로세스도 있고 트로칸타도 있고요. 넙다리뼈에 보면 큰 돌기, 작은 돌기가 있습니다. 그레이터 트로칸타, 레저 트로칸타라는 큰 돌기, 작은 돌기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돌출 구조를 돌기라고 하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돌기를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융기가 있는데요. 자, 융기는 주로 관절을 형성하는 뼈 끝부분에 둥근 돌기를 융기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컨다일이라고 합니다. 위팔뼈에는 관절 융기가 있습니다. 관절 융기. 관절을 형성하는 뼈 끝부분에 관절 융기가 있고요.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어깨뼈의 부리돌기도 한번 그려볼게요. 어깨뼈의 부리돌기는 이렇게 돌기가 있는 것을 우리는 부리돌기라고 했고요. 넙다리뼈에도 이렇게 넙다리뼈에도 돌기가 있는데 큰 돌기가 이렇게 있고요. 작은 돌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팔뼈에도 보면, 자, 위팔뼈에도
도르래가 이렇게 있고, 자, 이 도르래와 작은 머리를 이렇게 관절윤기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가 도르래고요. 가쪽이 작은 머리라고 합니다. 이 관절을 형성하는 뼈 끝부분이기 때문에 둥근 돌기를 우리는 윤기라고 하는데 관절에 있기 때문에 관절윤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결절이 있습니다. 이 결절이라는 것은 작고 둥근 돌기인데요. 영어로는 투버클이라고 합니다. 투버클인데 이 결절에는 위팔뼈에 있습니다. 위팔뼈에 결절이 있고 넙다리뼈에는 돌기가 있는데요. 결절은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결절, 작은 결절. 자, 윤기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는 이렇게 하나로 표시하면 관절 윤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시. 가시는 날카롭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가시,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가시라고 하죠. 스파인이라고 합니다. 표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이렇게 어깨뼈 뒤쪽에 보면 봉우리가 이렇게 있고요. 봉우리 밑에 날카롭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는 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뼈 가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거친 면이 있는데요. 거친 면이라는 것은 표면이 이렇게 거칠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거친 면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투베러스티라고 합니다. 자, 거친 면을 표시할 때는 표면이 이렇게 거칠게 보이기 때문에 거친 면 이렇게 표시하고요. 자, 위팔뼈에 보면 세모 근육이 붙어 있는 거친 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모 근육이 붙어 있는 거친 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능선이 있는데요. 이 능선은 크레스트라고 합니다. 표면에 이렇게 능선처럼 산 능선처럼 솟아있는 것을 능선이라고 하는데요. 표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보다 좀 이렇게 넓게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능선이라고 합니다. 자, 위팔뼈에 보면 자, 큰 결절이 이렇게 있고 작은 결절이 이렇게 있는데요. 능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능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큰 결절에 있는 능선이어서 큰 결절 능선이라고 하고 작은 결절에 있는 능선이라고 해서 작은 결절 능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타 또 다른 부분에서도 능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거친 선. 거친 선이라는 것은 이제 라인처럼 생겼다는 거죠. 선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라인이라고 하고요. 선 모양의 돌출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친 선은 이렇게 선 모양처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넙다리뼈 뒤쪽에 보면 자, 이게 앞쪽이 되겠고요. 넙다리뼈 뒤쪽에 보면 거친 선이 안쪽과 가쪽 이렇게 거친 선이 있습니다. 자, 모음 근육이 이렇게 붙어있는 거친 선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함몰 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몰 구조라는 것은 이제 온폭 들어간 구조인데요. 첫 번째 오목이 있습니다. 오목. 오목이라는 것은 얕게 파여있는 함몰 부위를 오목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포사라고 합니다. 자, 어깨뼈를 보면 어깨뼈 앞에서 이렇게 보면 자, 이 부분이 위팔뼈 머리가 이렇게 결합한 관절을 형성하는 이 부분이 오목이 됩니다. 그래서 접시 오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관절 오목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목은 표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랑은 길고 좁게 파인 홈을 뜻한데요. 영어로는 글루브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서커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위팔뼈에 보면 위팔뼈 앞쪽에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결절과 작은 결절이 있고요. 큰 결절과 작은 결절 사이에 이렇게 꼬랑이 있습니다. 꼬랑. 이게 결절 사이에 있는 꼬랑이라고 해서 큰 결절과 작은 결절 사이에 있어서 결절 사이 꼬랑이라고 부르고요. 이 표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틈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틈새는 길게 갈라진 틈, 뾰족하게 깊게 들어간 틈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피셔라고 합니다. 자, 틈새는 이렇게
V자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눈에 볼 때 나비뼈에 보면 위 눈확 틈새라고 있습니다. 안구에 보면 눈확, 눈 구멍에 보면 이렇게 틈새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시를 하면 자, 이렇게 틈새인데 위쪽에 있는 이게 눈확이기 때문에 위 눈확 틈새라고 합니다. 이제 나비뼈에 이렇게 위 눈확 틈새가 있습니다. 나비뼈에 보면 작은 날개하고 큰 날개가 이렇게 있죠. 틈새가 이렇게 있죠. 자, 이 부분을 위 눈확 틈새라고 합니다. 페임은 움푹 파인 부분을 뜻한데요. 너치라고 합니다. 페임의 표시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페임 표시를 이렇게 하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굴이 있습니다. 굴은 사이너스라고 합니다. 굴의 표시는 동굴처럼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쪽이 굴이다. 자, 이마뼈에는 이렇게 굴이 있었죠. 이마굴이 있었고요. 나비뼈에도 나비굴이 있었고 벌집굴도 이렇게 있었고요. 코 옆에 위턱굴도 이렇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구멍이 빠졌네요. 예, 구멍을 우리는 뼈를 관통하는 곳을 구멍이라고 하는데요. 포라멘이라고 합니다. 척추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뼈를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요. 이게 척추뼈 구멍이라고 합니다. 이 척추뼈 구멍에 척수가 지나가고 있죠. 척수가 지나가는 구멍이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관이 있는데요. 관을 우리는 캐널이라고 합니다. 자, 이 관은 구멍과 구멍을 연결해주는 터널을 우리는 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구멍과 구멍을 연결해주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는 캐널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돌출 구조와 함몰 구조를 나타내는 용어를 봤고요. 자, 돌출 구조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하면은 돌기, 하나를 그리면 융기, 이렇게 디귿자로 그리면 결절, 가시는 뾰족하게 그리고요. 거친 면, 능선, 거친 선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함몰 구조에서는 융기와 반대되는 오목이 있겠죠. 그리고 오목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꼬랑보다 더 깊이 뾰족하게 들어간 걸 틈새, 페임, 구멍과 구멍을 연결해주는 관, 이렇게 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출 구조와 함몰 구조를 한번 봤습니다. 돌출 구조와 함몰 구조를 봤으니까요. 이게 척추뼈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죠. 척추뼈 구멍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돌기 공부했었죠. 스파인, 뾰족한 돌기라고 해서 가시돌기라고 하고 가로로 형성되는 돌기라고 해서 가로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기가 돌출 구조였죠. 그 다음에 관절 돌기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도 옆에서 가시돌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돌기가 있고요. 이제 위쪽에, 이 아래쪽과 위쪽에 이렇게 패여져 있는 부분을 페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 척추뼈 페임과 아래 척추뼈 페임, 이런 구조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깨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뼈의 앞쪽에 보면 자, 이렇게 부리돌기가 있죠. 부리 모양처럼 생긴 부리돌기가 있고요. 어깨뼈에 페임이 이렇게 있죠. 어깨뼈 페임 있고 가 쪽에는 위팔뼈 머리가 결합하는 관절 오목이 이렇게 있고요. 앞쪽에 어깨뼈 밑에 오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어깨뼈 가시가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가시가 있고요. 가시 위쪽과 아래쪽에 또 오목이 있죠. 다 이게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가 쪽에 보면 또 결절이 있습니다. 접시 오목 위에 있는 결절, 오목 위 결절과 오목 아래 결절, 이렇게 결절은 이렇게 디귿자로 표시를 한다겠죠. 자, 위팔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팔뼈에도 이렇게 큰 결절과 작은 결절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결절 사이에 꼬랑이 있었죠. 결절 사이 꼬랑이 있고 큰 결절에는 이렇게 능선이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세모 근육이 붙어있는 거친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절 융기가 있죠. 그래서 위팔뼈에 관절 융기가 있는데
이빨뼈 도르래와 작은 머리가 이렇게 융기, 관절 융기를 형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잡뼈에도 보면 이빨뼈 도르래와 관절하는 페임이 이렇게 있죠. 도르래 페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는 갈고리 모양처럼 생긴 돌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잡뼈 거친 면, 노뼈 거친 면이 이렇게 거친 면도 있고요. 노뼈에는 또 분 모양처럼 생긴 돌기도 있죠. 자, 넙다리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돌기가 이렇게 있고요. 작은 돌기도 있죠. 그 다음에 넙다리뼈 뒤쪽에는 이렇게 거친 선이 안쪽 선, 가쪽 거친 선, 안쪽 거친 선이 이렇게 있고요. 정강뼈에도 이렇게 거친 면이 있죠. 자, 볼기뼈에도 보면 앞쪽에도 가시가 위쪽과 아래쪽도 있고요. 뒤쪽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뼈에는 이렇게 능선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궁둥뼈 페임도 있고요. 궁둥뼈 가시도 있습니다. 폐쇄, 막혀있는 구멍이다 해서 폐쇄 구멍도 있죠. 자, 이렇게 뼈에는 돌출 구조와 함몰 구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정강뼈하고 종아리뼈의 위치를 비교할 때 가장 적합한 방향에 관한 용어는, 자, 넙다리뼈가 이렇게 있고요. 넙다리뼈 아래는 이렇게 정강뼈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가쪽에는 종아리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안쪽에는 정강뼈가 이렇게 있고요. 해부학적인 자세니까, 자, 여기가 넙다리뼈, 그 다음에 안쪽이 정강뼈, 종아리뼈 이렇게 있겠죠. 무릎뼈가 이렇게 있고요. 자,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이 정강뼈는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쪽에는 종아리뼈가 있죠. 정중시상면에서 가까이 있는 쪽을 우리는 메디알이라고 했죠. 정강뼈는 메디알이 되겠습니다. 안쪽이 되겠고요. 종아리뼈는 정중시상면에서 먼 쪽이 있기 때문에 라테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과 가쪽 방향에 관한 용어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몸통 쪽에 가까이 이렇게 있는 거를, 이쪽을 몸쪽, 이쪽을 먼 쪽이라겠죠. 그래서 프록시말, 디스탈 이렇게 표현하고요. 위쪽을 우리는 머리 쪽, 크라니알이라겠고, 아래쪽을 우리는 카우달, 꼬리 쪽이라고 했죠. 자, 2번 잡뼈는 노뼈의 어느 쪽에 있는 구조인가? 잡뼈는 이렇게 안쪽에 있는 뼈를 우리는 잡뼈라고 했고요. 가쪽에 있는 뼈를 노뼈라고 했습니다. 잡뼈는 정중시상면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잡뼈는 메디알, 안쪽에 위치한 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중시상면에 메디알, 안쪽에 있다, 이렇게 안쪽에 있고요.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라테랄이라고 했죠. 그래서 잡뼈는 메디알이다, 안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뼈에서 날카롭게 돌출된 부위를 일컫는 용어는, 날카롭게 돌출되어 있다. 돌출 구조죠. 결절. 결절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죠. 투버클. 오목은 이렇게 오목 들어간 부분이니까 오목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건 이제 돌출 구조가 아니라 함몰 구조죠. 자, 융기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돌출 구조고요. 가시는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가시라고 합니다. 관절에 있는 융기는 관절 융기가 되겠고요. 기존에 또 융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융기라고 합니다. 날카롭게 돌출된 부위는 이렇게 가시가 되겠죠. 가시. 4번이 되겠습니다. 스파인이라고 하죠. 결절은 투버클. 자, 오목은 포사라고 했죠. 자, 융기는 컨다일이라고 했습니다. 가시는 스파인. 관절 융기도 컨다일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함몰 구조를 나타내는 용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함몰 구조이기 때문에, 자, 패였다. 패임은 이렇게 표시를 한다겠죠. 패임. 자, 틈새는 꼬랑보다 더 깊이 들어간 걸 우리는 틈새라고 했습니다. 함몰 구조죠. 자, 오목은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를 오목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꼬랑도
오목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걸 꼬랑이라고 하고 꼬랑보다 더 깊이 틈새로 들어가는 걸 틈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라 모두 함몰 구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페임을 우리는 너치라고 합니다. 틈새를 피셔, 오목을 포사라고 하고요. 꼬랑을 글루브라고 합니다.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문장 중에 틀린 용어가 있는 문장을 찾아서 올바르게 한번 고쳐 보시고요. 거친 면과 능선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돌출 구조와 함몰 구조를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그려 보시고 뼈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뼈 파트, 뼈대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